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추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는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은 어떠한 주식을 사는 게 좀 유리할지 저 기리세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부는 되게 짧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오늘 공부할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ETF인데 월봉을 봤더니 최근 5년간 평균값에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격이 거의 최저점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섹터가 과연 뭘까요? 네, 이 ETF는 바로 코덱스 증권 ETF인데 그래서 오늘은 증권 관련주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난주부터 이번주 사이에 발행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공부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은 저 기릿이 증권주를 조금 좋게 본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때까지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죠.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증권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딱 3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증시가 하락할 만큼 했다.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.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월봉입니다. 코로나 때 쭉 하락한 걸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제 121선 이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물론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는 확률 분명히 있습니다.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만이랑 중국 이런 전쟁이 나온다거나 혹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분명 생길 수 있겠지만, 그런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,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.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바깥에 나가면은 차에 치일까봐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위치는 충분히 최소한 무릎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증시 움직임이랑 사실상 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로 저점의 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. 한이기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냥 얘도 좋아진다는 거면은 그냥 다른 기업이 있잖아,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 친구 사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.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앞으로 증시 방향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인데요. 그나저나 아까 말했던 거와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이길이 아까 네가 이 정도면은 거의 저점 근처라며,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거는 올라가려면 남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,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코스피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다가 쭉 회복한 다음 그로부터 한 5년에서 6년 엄청난 박스피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없는 그러한 박스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겠지만 대세 상승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장담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인즉슨 지금이 저점 근처는 맞고,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증시는 상승하겠지만 그 상승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증시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니죠.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금리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IMF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려면 한참 남은 걸 볼 수 있고,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야 이거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도 생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악재는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증시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,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조금은 험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바로 증권주가 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,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증권사 3개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작년 배당금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9.8%, 11.1%, 그리고 10.8%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배당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물론 올해 증시가 조금 꺾이면서 실적도 줄었기
있었기 때문에 이 배당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적어도 5% 그리고 많게는 8% 이 정도까지 배당을 주는 증권사들이 즐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직까지 악재가 조금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필요한데 이 배당률이 그 안정감을 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냥 박스피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주가만 안 떨어지면 적게는 5% 그리고 많게는 8%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연평균 10% 20% 그거 너무 어렵다, 그냥 제발 원금 보장만 하게 해주세요,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그 와중에 연평균 5에서 8%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설령 이 와중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.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니 길이 근데 이거 코로나처럼 좀 V자 반등으로 올라가면 어떡해,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다른 기업은 다 오르는데 우리 증권주만 안 오르면 어떡해,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는 증시 흐름을 커플링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요즘 매수 리포트가 나온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이 있는데, 이 기업은 코로나 때 3만원까지 하락한 바 있었지만 그런데 2021년 작년 초반에는 무려 12만원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4배나 탄력적으로 올랐으며,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꽤나 많이 빠져서 어느덧 반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아까 코스피랑 마찬가지죠. 사실상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리고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5%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면은 이 친구도 역시 빠르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실적도 2분기가 저점 가능성,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랜덤으로 하나의 증권사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을, 분기 실적을 딱 봤더니 영업이익을 보도록 할게요. 작년 1분기부터 3,900억, 3,500억, 3,600억 이때까지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작년 4분기는 1,900억으로 조금 많이 꺾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 1분기는 2,100억으로 살짝 올라오다가 이제 2분기 실적은 1,800억으로 조금 더 많이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거는 3분기, 4분기에는 2,020억, 2,070억으로 일단 컨센이지만 회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증권사들의 실적은 2분기에 바닥을 쳤고 지금부터는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예측이 나온다는 거겠죠. 그리고 이 예상은 저의 예상이 아니라 증권사의 예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그 근거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국채금리.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증권사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당연히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보험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20조 원 가량을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,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채권 운용 환경이 매우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손실이라는 거겠죠. 하지만 최근 들어 3.0 위에서 살짝 노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기분들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. 페드에서 이제 금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,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 말인즉슨 채권 운용에 대한 환경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오르면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도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 역시 수수료로 먹고 사는 증권사에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이유, 첫 번째 빠질 만큼 빠졌다, 그리고 두 번째 증시가 지금까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 말이 지금부터 주가는 V자로 반등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,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때 배당이 큰 힘이 된다, 이게 두 번째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만약에 증시가 급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증권주도 그러한 상승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해봤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을 봐도 일단 2분기가 저점일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관련 리포트나 아니면 관련 기사 그런 거를 찾아보신다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저점이고 지금부터는 또 실적이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기리스는 증권주를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운맛 기업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순한 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한 맛 기업과 그 다음에 매운맛 기업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시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저 기리스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, 5030 계좌 보시면 아시죠? 저 기리스
분들이 또 지금 현재 마이너스라는 거, 그러니 그냥 유튜버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구나,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,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.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앞으로 증시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겠지만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. 빠이요.